휴게실 테이블 가장자리, 당신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있잖아, 김델리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은 그저 모호한 미소로 얼버무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김델리 씨는 당신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침묵 역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은 자꾸만 반복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뒷담화의 심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뒷담화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타겟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특정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8명의 인물 프로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으며 그 정확도는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고 깊이 공감하며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틈만 나면 뒷담화를 하는 이들은 모두 나쁜 사람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내면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정신의학과 팀이 5년간 추적 연구를 통해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신 남을 깎아내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의 속뜻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아서 승진했어.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둘째,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관계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뒷담화를 활용합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려는 것이죠.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뒷담화는 일종의 연대 형성 도구입니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소속감을 확보하려는 심리인 거죠. 셋째, 이들은 질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깎아내리는 데 몰두합니다. 걔 승진했대. 근데 그거 다 회사 정치 잘해서 그런 거야. 넷째, 뒷담화는 그저 습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뒷담화는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이며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입니다. 2025년 미시시피 대학교 연구진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남성들은 자기 자신이 뒷담화의 주제가 되는 것을 오히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내용일지라도 말이죠. 왜냐고?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언제나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뒷담화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울 내용이 부족한 사람들이 타인의 인생을 빌려 억지로 자신의 이야기 분량을 채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의미한 방송을 억지로 시청해주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 된 셈이죠.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뒷담화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모두 똑같이 대한다면 여러분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뒷담화 유형을 알려드릴 텐데요. 유형들을 알면 상대를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구나 하고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처법도 훨씬 쉬워지죠. 불안형, 별표 회사 복도에서 이 과장을 만났습니다. 혼자 걷고 있더군요. 그런데 당신을 보자마자 표정이 금세 화사하게 변합니다. 점심 먹었어? 나 지금 가려던 참인데 같이 갈래? 사실 당신은 이미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따라갔죠.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팀장님 표정 봤어? 뭔가 안 좋아 보이던데. 김델리 씨 오늘 옷 좀 이상하지 않았어?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관찰이나 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의 진짜 목적은 그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화장실도 같이 가자고 하거나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흡연실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형입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뒷담화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과 연결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인 것이죠.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화제를 긍정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가? 근데 나는 팀장님 오늘 환하게 웃으시는 거 봤는데? 이들은 당신과의 유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긍정적인 화제에 동참합니다. 뒷담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질투형, 별표하지만 5년차 박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입사원이 프로젝트에 성공하여 전사회의에서 칭찬을 받자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박대리만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박대리가 당신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걔 운이 좋았지. 솔직히 그 아이디어는 내가 먼저 냈는데 걔가 슬쩍 가져간 거야. 팀장님이 신입이라고 그냥 밀어준 거지. 며칠 뒤 신입사원이 또다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박대리가 또다시 말을 겁니다. 걔 프레젠테이션은 잘하더라. 근데 자료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야. 말발로 승부하는 타입이지. 칭찬 뒤에는 늘 근데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형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더욱 심하죠.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 깎아내리는 데 몰두합니다. 이런 타입에게는 팩트를 던지세요. 그래. 근데 그 신입, 이번 달 매출 1등 했던데? 질투형은 팩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습관형, 별표 최 부장님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 결코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한 편이죠. 그런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 집 아들 대학 떨어졌대. 안 됐지. 옆 팀 김 과장 이혼했다더라. 부인이 바람을 피웠대. 격리부 박씨 암 진단 받았대. 불쌍해. 표정은 밝고 즐겁게 정보를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이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학습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습관형입니다. 이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엄마가 옆집에서 부부싸움 났대. 아빠가 아래층 아들 취업 안 됐대.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정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학습된 것입니다. 이런 타입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당사자가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악의가 없기에 자신이 하는 행동의 문제점을 깨달으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권력형, 별표하지만 정 팀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정 팀장이 당신을 구석으로 부릅니다.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가 알기로 말이야. 이번 인사이동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야. 들리는 얘기로는 부장님이 자리에서 내려온대. 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네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당신이 묻습니다. 그거 누가 그러던데요? 정 팀장이 애매하게 웃습니다. 그건 말 못하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조만간 공식 발표 나올 거야. 이것이 권력형입니다. 이들은 정보를 곧 권력으로 봅니다. 자신만이 아는 정보가 있으면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하며 정보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합니다. 권력형에게 정보는 곧 계급과 같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묻는 행위는 그가 쥐고 있는 계급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일과도 같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그가 쥐고 있던 가짜 권력은 순식간에 김이 빠질 것입니다. 공격형, 별표. 그런데 강 차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11월, 승진 발표를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강 차장과 김 과장이 팀장 승진 후보로 경합 중입니다. 어느 날 강 차장이 당신을 부릅니다. 있잖아, 김 과장.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봐. 자꾸 실수하더라. 어제 부장님한테도 혼났대. 여러 사람이 봤어. 일주일 뒤 또다시 당신을 부릅니다. 김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욕했다는 얘기 들었어. 나는 안 믿고 싶은데 3명이 들었다니까. 이 말들이 전부 거짓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김 과장이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오타에 불과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마디 한 것도 맞지만 그저 농담이었죠. 강 차장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맥락을 왜곡하고 내용을 과장합니다. 타이밍을 재고 청중을 신중하게 고르는 지극히 전략적인 유형입니다. 12월 초 팀장 승진 발표에서 김 과장은 결국 탈락합니다. 이것이 공격형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 합니다. 조직 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타입에게는 즉시 거리를 두세요. 그 이야기는 김 과장님께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 유형은 나중에 당신을 증인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때 너도 거기 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별표. 뒷담화꾼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 별표. 그렇다면 뒷담화꾼들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당신을 선택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별표. 첫째, 당신은 거절을 못합니다. 별표.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하거나 말을 건넬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려워하죠. 뒷담화꾼은 이러한 당신의 본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별표. 둘째, 당신은 공감을 잘합니다. 별표.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이러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입니다. 별표. 셋째, 당신은 비밀을 지킵니다. 별표.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절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나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당신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것입니다. 별표. 넷째, 당신은 반응을 잘합니다. 별표. 진짜? 헐, 대박 같은 풍부한 반응을 잘 보여주잖아요. 뒷담화꾼은 자신의 이야기를 열렬히 들어줄 청중을 필요로 합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반응해주는 당신이 최고의 타겟인 것이죠. 별표. 다섯째, 당신은 착합니다. 별표.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결국 당신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심리학과에서는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뒷담화를 자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뒷담화를 자주 듣는
사람들은 친사회적 성향이 높았습니다. 즉, 남을 돕고 싶어 하고 갈등을 피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뒷담화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경계 설정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내 공간은 아무나 오물을 던져도 되는 곳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을 뿐이죠. 이제 그 신호를 과감히 끄면 됩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소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한 그룹에게는 30분간 긍정적인 대화를 듣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30분간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화를 듣게 한 뒤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대화를 들은 그룹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성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뒷담화를 단 30분만 들어도 여러분의 인지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뇌의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 해결 능력은 무려 23%나 감소하죠. 바로 이 때문에 오후 회의 시간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정 전염 효과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나 있는 사람과 단 30분만 함께 있어도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는 26%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쳐 뒤척이거나 새벽 2시에 문득 혹시나도 저렇게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 때문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옮겨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고 결국 집에 돌아가면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심리를 알았으니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료, 박 과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쳤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헐, 진짜? 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뒷담화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되므로 그리 현명한 대처법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실 확인 질문입니다. 당신, 그 말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이 한마디로 대화의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대부분의 뒷담화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B에게 들었고 B는 또 C에게 들었지만 정작 C는 출처를 모르는 식이죠. 동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순간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어조입니다. 공격적으로 묻는다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나도 궁금한데 박 과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도 될까? 마치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실전 예시를 들어볼까요? 동료, 민수가 회식 때 부장님 욕을 엄청 했다더라. 당신, 누가 그러던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혀 못 들었는데? 동료, 지수가. 당신, 지수가 직접 들었구나. 나중에 지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러한 대화 이후 그 동료는 더 이상 당신에게 뒷담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짜증을 내거나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반응은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궁금하다는 듯이 물으면 됩니다. 당신, 그래서 그게 확인된 사실이야? 아니면 그냥 들은 이야기야?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확인 질문을 받은 사람의 72%가 대화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구나. 하지만 때로는 사실 확인 질문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동료,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화가 나 죽겠어. 뒷담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질문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동료, 지수가 또 나한테만 일을 떠넘겼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헐, 진짜? 왜 그랬대? 하며 상대방의 말에 기름을 붓기 쉽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욱 신나서 뒷담화를 이어가게 되죠.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대화의 화제를 그 사람, 뒷담화의 대상에서 말하는 사람, 동료의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힘은 엄청납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뒷담화는 종종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대화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닌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실전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 과장님이 또 나한테만 일을 시키셨어. 진짜 불공평해. 당신, 그랬구나. 너 지금 되게 억울하고 힘들겠다. 어땠어? 동료, 진짜 화나. 나만 호구 같아. 당신, 그럼 과장님께 한번 직접 말씀드려 볼 생각은 없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동료가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거나 아니면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뒷담화는 멈추게 됩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 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다음 흐름을 기억하세요. 별표 감정 인정. 별표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별표 주체 전환. 별표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별표 해결 유도. 별표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해도 뒷담화를 건설적인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활용한 대화의 82%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팀원들에게 평판이 정말 좋은 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팀원 중 한 명을 험담하면 그 팀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아, 그래? 근데 옆 팀박 과장이 그 친구 정말 일 잘한다고 칭찬하던데. 상황은 즉시 반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자 칭찬 전달의 힘입니다. 내가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칭찬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가 3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현아 씨를 험담합니다. 당신, 근데 나 어제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팀장님이 현아 씨를 엄청 인정하시던데. 일 처리 확실하다고. 이 한마디면 뒷담화는 즉시 멈춥니다. 험담하던 사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팀장님도 현아를 인정하는데 내가 현아를 욕하면 팀장님과 반대 의견이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동료, 아, 그래? 오, 일은 잘하긴 하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면 당신의 신뢰도가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이나 칭찬을 귀담아 들어두세요. 팀장님이 민수 씨를 칭찬하시던데, 부장님이 지수 씨의 일 처리가 빠르다고 하시더라. 과장님이 당신 보고서 잘 봤다고 하시던데와 같은 말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뒷담화가 나올 때 꺼내놓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칭찬할 만한 점이 없다면 팩트만 던져도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민수 씨를 험담합니다. 당신, 그래. 근데 그 사람 이번에 매출 엄청 찍었던데. 팩트는 감정이 섞인 뒷담화의 강력한 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뒷담화에 동조하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욕할 것입니다. 칭찬 전달은 나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평판이 쌓이면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욕이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조직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칭찬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신뢰도가 56% 더 높았고 승진 확률은 41%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할 때 오늘은 밀린 업무를 좀 처리해야 해서 다음에 같이 먹어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물론 매번 거절하면 상대가 눈치챌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커피 좀 타러 갈게요 하고 일어나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뜨세요.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 봐야겠어요 하고 상황을 피하세요. 뒷담화가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면 아, 잠시 급한 전화 좀 해야 해서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면 상대방도 당신이 뒷담화를 싫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이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과 30분 동안 함께 있으면 당신의 뇌는 지치지만 좋은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울리는 5명의 평균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당신 또한 그들처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뒷담화는 독이 묻은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독을 마시면 당신도 병들게 됩니다. 먼저 뒷담화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세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불안정하고 자존감, 안정감, 인정, 관심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뒷담화 유형을 파악하세요. 불안형, 질투형, 습관형, 권력형, 공격형 등 유형별로 적절한 대처법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세요. 별표 사실 확인 질문. 별표 그 말 진짜야? 누가 그러던데? 별표 감정 전환 질문. 별표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어? 별표 제3자 칭찬 전달. 별표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이런 좋은 면을 봤어. 이 3가지 무기만 잘 사용해도 대부분의 뒷담화를 싸우지 않고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할 권리는 온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물어보세요.
당신, 그 말 진짜야. 누군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면 대화의 초점을 전환하세요. 당신,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어? 누군가 남을 깎아내리면 긍정적인 면을 전달하세요. 당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이런 좋은 면을 봤어. 이 세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화내지 않아도 상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무례함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에 독이 묻은 오물을 함부로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남의 오물 같은 이야기에 자신의 평판을 담보 잡히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